네, 안녕하십니까. 기초한국사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신라 골품제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신라 골품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뭐라고 했던가요? 골품제도 하고요, 화백, 화랑도였습니다. 그 중에 시족사 유풍을 계승한 것은 화백과 화랑도였었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내용을 종합해서 신라 사회를 골품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고려 문벌 귀족 사회라든가 조선의 양반 관료제 사회의 내용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 시간에는 고분하고요, 석탑에 대해서, 고대 문화사에서요, 고분과 석탑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고분. 한자 한번 써보실래요? 고분. 아니면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보시면은 엣 고자에다가 무덤 분자입니다. 자, 그 무덤 분자만 좀 잠깐 살펴봅시다. 분, 이렇죠? 분. 무덤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분에다 이제 고자를 붙입니다. 이유는 왜 그렇죠? 옛날 무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옛날 무덤 고분 이렇게 붙여놓겠어요? 첫째는 주인공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 무덤이다 이제 백제 무령왕릉이다 그러면 무령왕이다 뭐 무령왕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인공을 몰라요. 그러니까 통치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무덤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고분, 그렇죠. 옛 고자를 쓴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고조선이라는 국호를 가진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고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가진 나라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단군 왕검에 의해서 건국됐다는 나라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선입니다, 조선. 이만조선, 기자조선, 단군조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나라 이름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단군, 위만, 기자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15세기 때 이성계가 세웠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럼 제가 조선 이러면은 우리 한국사 선생님이 이성계 조선 얘기하시는지 아니면은 위만 조선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단군 조선 얘기하는지 어디를 얘기할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옛날 조선, 고조선, 단군 조선, 위만 조선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한때는 이성계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이후, 광복 이후까지 이시조선 그랬어요. 왜? 역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분하는 거는 뭐 옛날 무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고분, 무덤에는 뒤에 총자가 붙어 있는 용어가 이제 무덤이 있고요. 총입니다. 뭐 천마총, 무용총 하는 거 있죠? 총. 이 무덤은 주인공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자, 유물, 출토가 됐어, 안 됐어? 됐습니다. 유물이 나왔고 주인공 모르는 겁니다. 무용하는 벽화가 있어서 무용총, 천마도가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천마총. 또 방울 있죠? 황금 방울, 금영총, 금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황금. 그래서 금영총. 뭐 이런 식의 뒤에 무슨 총자가 붙어 있잖아요, 무덤에서. 주인공은 모르지만 또 유물이 나온 무덤을 얘기합니다. 호우가 나와서 호우총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총. 그 다음에 뒤에 능자가 붙어있는 능입니다. 이러한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그러면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에는 능자가 붙습니다. 조선의 이성계 건원능 그러죠. 영능, 태릉, 설능, 또 정능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나 왕비의 무덤. 뒤에 말이죠. 무덤 뒤에 원자가 붙어 있는 무덤은 태자라든가 태자의 빈 또는 세자라든가 세자의 빈의 무덤에는 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의 그 영원, 이구 있죠. 이구라는 사람,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영원이라든가 뒤에 무슨 원자가 붙습니다. 이렇게. 태자나 태자빈, 세자나 세자빈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둘째 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딸을 무덤에는 뭐가 붙냐? 일반적으로
원이 붙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묘자가 붙습니다. 묘. 이래서 발에 정혜공주의 묘, 또 정효공주의 묘 이렇게 일하죠. 그 뒤에 묘. 일반인들이 죽으면은 묘가 붙습니다. 우리 이제 공원묘지라든가 뭐 공동묘지에 가면은 비석이 있잖아요. 거기다 어때요? 본관이 들어가죠. 뭐해서 파평윤씨, 윤공, 뭐 땡땡 지묘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묘자 붙죠. 일반이라든가 둘째 아들이라든가 셋째 아들이라든가 또 딸, 공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무덤에는 묘자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의 무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런 명칭이 나오면은 대략 어떤 무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덤 중에서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후기에는 굴식 돌방 무덤. 그리고 이제 백제는 수도가 바뀌면서 무덤 형태가 바뀌죠. 한성, 사비, 그 다음에 다시 한성, 웅진, 사비로죠. 한성시대 때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계단식 돌무지 무덤, 그냥 돌무지 무덤이에요. 물론 굴식 돌방 무덤도 있습니다만 주류는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계단식 돌무지 무덤. 왜 계단식이냐?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고구려 장군청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였다?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웅진으로 가서는 굴식 돌방 무덤과 벽돌 무덤이 나오고요. 사비로 가면 다시 굴식 돌방 무덤으로 거의 획일화됩니다.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있고요. 통일신라는 굴식 돌방 무덤도 있고요. 화장법도 나옵니다. 화장법은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 돌무지 무덤 물 좀 살펴봅시다. 동양의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사진 참고하십시오. 7층입니다. 맨 밑면이 30m예요. 굉장히 크죠. 높이가 13m거든요. 작은 건 아니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고요. 이걸 장군 정도의 무덤이다 해서 장군총이라고 일합니다. 그러면 시신은 어디로 매장하느냐? 그 사진을 보시면은 1, 2, 3, 4, 5층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밑에 푹 꺼져 있어요. 3층부터 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그러니까 이 돌무지 무덤은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 되어 있어요. 1, 2, 3, 4, 5, 6, 7층. 그리고 1층, 2층, 3층이라고 했죠. 1, 2, 3층이죠. 그죠? 맞죠? 자, 3층. 바닥이 이렇게 있고요. 4층, 5층,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입구가 있죠.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들어가서 보면은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널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널방. 그리고 여기다 이제 관을 넣어 놓고요. 그리고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돌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어. 이 사람이 남편이고 부인이 죽었어, 나중에. 그러면 이 구멍, 여기 막힌 구멍 돌을 빼내고요. 다시 관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돌로 막아 놓습니다.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위에 이러한 전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각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없어졌어요.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은 그 밑에 기와장들이 발견 당시에 굉장히 많이 파손된 기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는 위에 아마 건물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런 형태입니다. 7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면을 기점으로 해서 시신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 초기의 무덤인데 만주 집안 쪽에 가면 이런 크기가 30m, 13m의 뭐 이런 정도의 크기의 무덤이 무려 14,000여 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걸 항공사진으로 찍어 놓은 게 있어요. 항공사진으로 찍어 놓은 걸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이게 사진이잖아요. 이런 점이 하나씩 있어요. 점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이 규모의 무덤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공원 묘지에 가면은 왜 그 무덤들 조그맣게 야담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엄청난 크기의 무덤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돌무지 무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장군총이 되겠습니다. 사진 나와 있는 거죠. 이거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 백제의 한성시대 때 무덤이에요. 아시겠죠? 백제 한성시대 때 무덤입니다. 석촌동 고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잠실 쪽에 가면 이런 무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석촌동 고분에서 지금 돌 계단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흡사 고구려가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건국의 주역이 누구다? 고구려 이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이줌이었다는 증거는 삼국사기 기록, 비류 원조가 내려와가지고 소선호랑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던 그 기록이 있죠.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입니다. 부여씨. 고구려 이주민들이 백제 건국의 주역이라는데 부여씨가 왜 나오냐는 얘기예요. 고구려 건국의 주역도 부여족이죠. 같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었나요? 이거 말고. 백제 건국의 주역이 고구려 이주민이었다는 증거는 국호를 6세기 성왕제 남부여로 고치기도 합니다. 남쪽에서의 부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성왕제 때 얘기죠. 국호 남부여로 고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있습니다. 또 백제 계로왕제 때의 북위에 보낸 국서에 보면은 우리는 고구려와 같이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려가 지금 내려와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계로왕의 국서가 있었어요. 근데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후에 계로왕이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제는 한강을 빼앗기고요. 수도 한상을 더 빼앗기고 수도를 어디로? 웅긴으로 옮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가 있어요? 돌, 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석촌동 고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백제 건국의 주역은 고구려입니다. 이런 증거 자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하고요. 그 다음에 삼국 각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뭐가 있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굴식 터널식이라는 거고요. 방이 안에 들어가면 뻥 뚫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벽이 돌로 쌓여 있습니다. 천정도 돌입니다. 그래서 돌방.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되겠어요? 굴식 플라스틱 방 무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안에 쇠로 되어 있으면 되겠어. 굴식 철방 무덤. 벽돌로 쌓였으면 뭐예요? 벽돌 무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가 뭐냐? 방벽에.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명명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콘크리트 방 무덤, 시멘트 방 무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굴식 돌방무는 삼국 각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무덤의 특징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작지 않아요. 안에 널을 넣어놓는 방이 있습니다. 널 방이 있으면 벽도 있다는 얘기예요. 벽과 천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벽이나 천장에 그려놓은 그림을 벽화라고 하는데 벽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굴이염이 있을까 없을까? 도굴이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만 헐면 돼요. 안에 뻥 뚫려져 있으니까 들어가서 꺼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들은 거의 도굴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굴이염이 없다. 그래서 이염이 있다. 그래서 부장품 보존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의 특징입니다.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외형상 겉에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백제 무덤은 부여 능산리 고문이라든가 또 벽돌 무덤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이런 모습이에요. 옆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단면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들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흙이에요, 흙.
이게 봉토입니다. 흙. 봉토고요. 그리고 이제 입구는 막혀져 있습니다. 언제나 다시 뚫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헐 수가 있죠. 여기는 터널입니다. 우리가 굴식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방입니다. 방. 천정과 벽이 돌로 되어 있으면 돌방 무덤이고 벽돌로 되어 있으면 뭐요? 벽돌 무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과 부장품을 넣어놓는 곽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죠. 천정은 거의 아치형입니다. 아치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덤을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혀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여기 넓방 안에 들어가면 안에가 위에가 이제 아치형으로 천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허리를 펼 수가 있어요. 실제 이런 무덤들, 오픈되어 있는 무덤들이 있어요. 좀 으시시합니다. 들어가면은 좀 으시시하. 왜냐면 무덤이니까. 그렇죠. 이걸 말이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반으로 잘라서 이 측면 있죠. 여면. 오른쪽 면을 앞으로 돌려서, 입체적으로 돌려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이게 무덤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정은 아치형입니다. 여기는 어느 부분이에요? 흙이죠, 흙. 봉토분이요, 봉토. 천정은 거의 다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외로 고구려 있죠. 고구려는 모주림 천장 구조예요. 모주림 천정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천정이 네모납니다. 네모난데 모서리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겁니다.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안에서 들어가면 피라미드 형태처럼 천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혀져 가져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올리다 보면. 근데 이 고구려의 모주림 천정 구조는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발해에 영향을 줍니다. 발해에 정해공주 묘와 정효공주 묘가 있어요. 문왕의 둘째, 넷째 딸이거든요. 그 정해공주의 묘가 고구려 굴식 돌방 무덤에 영향을 받은 모주림 구조고 정효공주 무덤은 중국 당나라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입니다. 해서 발해 건국의 주역은 누구다? 고구려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우리 앞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의 재료가 이 벽이죠. 이 그 벽과 천장의 재료가 돌이면은 뭐라고 그래요? 돌방 무덤이라 하고 또 벽돌로 쌓여있다 그러면 뭐라고 하죠? 벽돌 무덤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령왕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벽이나 천정에다가. 그러니까 이 굴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걸 말이죠. 여기 이제 관이 있고 부장품을 넣어놓는 상자도 있습니다. 이걸 밑에서 잘라가지고 드러내 버리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있죠.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똑같은 형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봉토. 흙이죠. 흙 이 부분입니다. 위에서 내려보면은 그리고 입구는 막혀져 있어요. 언젠가 다시 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이 이거요. 굴식 터널식이죠. 들어가는 입구고요. 여기는 이제 관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품을 넣는 곽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동이신라, 발해의 굴식 돌방 무덤은 다 이런 형태예요. 똑같습니다. 널방이 있고요. 방 벽과 천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또 이거는 도굴리엄이 있기 때문에 부장품 보존이 불가능하다. 도굴리엄은 이 무덤 한번 봅시다. 이 돌 입구를 헐어버려요. 안에 뻥 뚫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전부 다 꺼내올 수 있다. 그래서 부장 보존이 불가능하다.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굴식 돌방 무덤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좀 하셔야 될 무덤이 뭐냐면은 신라 초창기 무덤이 하나 있어요. 신라 초창기 무덤 중에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시기적으로는 4세기 전반에서요. 6세기 전반에 유행을 했고요. 이거는 단장입니다. 단장. 단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만 매장한다는 거예요. 단. 헛단자입니다. 한 사람. 여기는 계속 매장할 수가 있어요. 무령왕릉 같은 경우는 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왕이 먼저 죽고 나중에 부인이 죽었을 때 다시 부인도 같이 합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기가 어려워. 나중에 보고요. 자, 이건 또 규모 커, 작아? 커. 여러분들 경주에 가보셨죠? 경주에. 대한민국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경주에 수학여행쯤 한 번쯤 다녀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굳이 수학여행을 못 가실 때더라도 어떤 성인이 됐을 때 어떤 문화유적지로서 알려져 있는 경주 정도는 한 번쯤 여행 한 번쯤 다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었던 경주 대릉원 안에 천마총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남대총 하여튼 경주에 있는 그 무덤들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커요, 무덤들이 작아요? 굉장히 큽니다. 규모 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안에 널방이 있어 없어? 없어요. 방이 없으면 방 벽과 천정이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래서 벽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천마도는 벽화냐 부장품이냐? 천마도는 벽화가 아닙니다. 부장품입니다. 역시 기출문제 보면은 이런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천마총에서는 천마도라고 하는 화려한 벽화가 발견이 되었다. O예요, X예요? X. 이 무덤은 벽화가 그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마도는 부장품이지 벽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도굴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부장품, 보존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도굴 위험이 없느냐? 자, 이 돌무지 덧널 무덤입니다. 자, 돌무지 무덤은 아까 저걸 얘기하는 거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제가 쓰다 보니까 덧널을 빼먹었네요. 돌무지 덧널 무덤. 신라 무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은 신라의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사진이 있죠. 천마총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지면이다, 지면. 그리고 여기에 관, 그 다음에 목각이 있습니다. 부장품을 넣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무로 만든 덧널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덧널. 이게 나무 덧널이에요. 이게 본널입니다. 이거는 본널이고요. 시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뻥 뚫린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은 흙과 자갈과 모래 등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층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는 바로 점토가 있어요. 점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는 봉토, 흙이 있습니다. 흙. 왜 점토로 이렇게 해놨을까요? 누수를 막자는 겁니다. 여기에 방수장치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점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4세기 전반에서 6세기 전반. 한 사람만 매장합니다. 이 사람이 남자라고 봅시다. 부인이 한 5년 후에 죽었어요. 그럼 합장을 하기 위해서 파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파냅니까? 못 파내요, 이거. 물론 파낼 수도 있지만 저런 무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이제 도굴 위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도굴범들이 어떻게 도굴한 줄 아십니까? 이 분필 정도 되는 쇠꼬챙이를 가지고 다녀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지금은 문화재관리법이 엄격하게 시행이 됐어요. 도굴범들 물론 개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나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때. 쇠꼬챙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쑤셔봐 이렇게 무덤을. 이게 쇠꼬챙이라고 봅시다. 쑤셔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쑤셔보면 이게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쇠인지 그릇인지. 그러니까 도자기 같은 경우는 많이 훼손이 많이 되죠. 뭐가 있다. 찍어놨습니다. 그럼 대낮에 도굴 하겠습니까? 밤에 이제 사람의 눈을 피해서 도굴 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CCTV가 있어서 택도 없는 소리지만. 그래서 들어갔어. 도굴범이 흙 팠어. 진흙 팠어. 그리고 흙과 모래, 돌을 파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돌무지라고 그러죠. 돌무지입니다. 들어갔어. 이런 정도의 무덤은요. 이런 정도의 무덤은 최소한 귀족, 왕족들의 무덤이에요. 주인공을 몰라서 그랬지. 그러면 이 무덤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무덤인가요? 1500년 전의 무덤이에요. 그죠? 1500년 전의 무덤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 내려버리죠. 도굴하러 갔다가 매장인데 날매장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안 됐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500년 후에 도굴범이 왕족으로 이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도굴범들은 이런 무덤은 도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덤은 거의 부장품이 보존이 되어 있다. 또 도굴당했다 그러면 어떠냐? 안에가 뻥 뚫려 있는 도굴하기 쉽잖아요. 이런 무덤들 도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게 나무 덧넓고 이거 공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널방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널방 같은 거예요. 널방. 근데 널방 왜 없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뭘로? 쇠로, 돌로, 나무로. 나무 덧널입니다. 나무는 시간이 오래되면 어때야 돼요? 썩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이 엄청난 흙과 돌과 모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간이 있지만은 나중에는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 이제 흙과 돌과 같이 푹 꺼져 버리는 거죠. 일부러 나무를 해놨습니다. 나중에 도굴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시건장치 정도 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사진에 봅시다. 교재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무덤이 이렇게 있고요. 맨 왼쪽 사진 보면은 그래서 천마총게 써져 있죠. 입구가 있어요. 이쪽은 오른쪽이 들어가는 거고요. 제 기억에 의하면 이쪽이 아마 나오는 곳 정도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게 입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 무덤이에요. 이거는 발굴하고 나서 안에 내부를 관람하게 해서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내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들어가면은 천마총은 반만 발굴해 놓습니다. 반만 발굴해 놓고요. 이쪽 발굴이 안 돼 있어요. 이거 똑같을 것이다 라고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의하면은 이게 천마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견됐다는 천마도는 벽화다 부장품이다. 부장품이에요. 이 천마는 이 무덤의 주인공의 영혼을 싣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얇은 자작나무 껍질에다가 5가지 색깔 5색으로 그렸습니다. 5색으로. 이 천마총을 발굴할 때 말이죠. 발굴할 때 발굴했던 사람이 쓴 기록이 남아 있어요. 멀쩡한 하늘에 천둥벼락이 치더라. 그래서 고사를 지냈다. 그랬더니 천둥벼락이 잠잠했더라. 그래서 발굴해 갔는데 안에서 시커먼 껌껌한 그 무덤 안에서 5색 광채가 나더라. 그게 뭐냐? 천마도였다. 이 천마도가 그려진 이거는 얇은 자작나무 껍데기에다가 5색으로 그렸다는 건데 이거는 말 안장, 말 앞가리개 거기에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지하에 가면 말이죠. 미숙년, 아이들이 좀 조기에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문화재도 인큐베이터가 있어요. 출토 당시에 습도, 온도 그대로 조절해서 그대로 보관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관람은 안 됩니다. 1980년대 때, 80년대 국정감사 때 그 문화재청을, 그때는 문화재청이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만, 하여튼 감사를 할 때 이게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하고요, 문화재 관계자들이 직접 가서 지금 그때는 용산에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은 용산으로 간 건 2005년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확인했답니다. 근데 5색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대요. 습도, 온도 조절해가지고 현재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토됐다는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부장품이고 천마도가 나와서 이 무덤 이름을 뭘 한다고요? 천마총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명령은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돌무지 무덤, 굴식 돌방 무덤, 돌무지 덧날 무덤에서 그 특징들을 삼국의 무덤의 특징들을 고분에서 정리를 좀 하시고요. 또 이 고분과 함께 또 하나는 탑이 있습니다. 탑이죠. 탑은 석탑과 그다음 뭐가 있죠? 승탑이 있습니다. 승탑은 한자는 뭐라냐면 부도라고 그래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석탑은 부처의 사리탑. 부처님의 사리가 보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탑과 불상은요. 예배나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찰에 불상이 없는 뭐 관세음 보살상이라든가 나무아미 타불상이라든가 등 불상이 없는 사찰도 있어요. 그 없는 사찰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관되는 곳이에요. 사리가 있으면 굳이 탑이나 뭐 불상이나 이런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을 갖춰놓을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 2018년 6월 달에 한국의 산지승원, 산지승원은 산사를 얘기합니다. 산에 있는 사찰이에요. 산지승원에서 7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새로 추가가 됐죠. 추가됐습니다. 뭐 공주 마곡사라든가 순천 서남사라든가 해남 대흥사라든가 양산 통도사라든가 또 영주 부석사, 안동 봉정사, 공주 마곡사 뭐 이런 것이 새로 추가됐어요. 7개의 절인데요. 그 중에 양산 통도사에 가면은 대웅정 건물 금강계단이라고 그래요. 그 대웅정 건물에 가면은 법당에 가면은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없고 그 뒤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어요. 여기는 불상 자체가 없습니다.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모든 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다 들어가 있느냐? 부처님의 사리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있는 데도 있고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뭐예요? 불경이죠. 그 불경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국사 석가탑 같은 경우도 불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석가탑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탑에는 모든 탑에는 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불경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탑은 보편적으로 부처의 사리탑. 승탑은 뭐예요? 승려의 사리탑입니다. 승려의 사리탑이에요. 석탑은 다양한 탑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석탑은 3층 사각탑이고요. 승탑은 팔각 원당형입니다. 팔각 원당형. 아울러 이 승탑은 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불교 선종 유행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그럼 먼저 석탑부터 한번 보죠. 석탑은 지금 기본 양식이 3층 사각탑이라는데 참고로 석탑은 홀수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데 들어보시기에 아니면은 짝수탑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석탑은 홀수탑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홀수는 음양에서요. 홀수는 음양에서 양의 의미가 강합니다. 양. 부처님의 정기가 널리 퍼져라 라고 하는 양의 의미예요. 근데 짝수는 음의 의미가 좀 강합니다. 물론 짝수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든가 또 원각사지 그의 영향을 받았다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탑은 홀수탑입니다. 1은 아니겠죠. 3, 5층 뭐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래서 백제탑이 있죠. 또 5층, 7층, 9층, 11층, 13층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홀수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수도 치나요? 고수도. 저는 화투를 잘 못 칩니다만 못 치는 게 아니라 화투를 칠 줄 모릅니다. 짝을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고수도 칠 때 몇 점에서 나나요? 3점이 나죠. 고에서 이제 4점, 5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홀수 위주로 나갑니다. 홀수. 홀수. 다 양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홀수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럼 3층 사각탑 할 때 불국사 3층 석탑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십시오. 그걸 기점에서 보시면은 얘가 지면입니다. 지면이고요. 불국사 3층 석탑은 밑에 기단이 이중 기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에서 보면 초석과 같습니다. 초석. 맨 밑에. 기둥을 세우는 밑에 초석 같은 거죠. 기단이에요. 기단. 이거를 기단이라고 해요. 이중기단 1, 2층입니다. 그 다음에 기단 위에 뭐가 있냐면은 이게 탑신이 있습니다. 탑신. 지금 3층 사각입니다. 사각탑이죠. 탑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신 위에 뭐가 있냐면은 어깨석이 여기 있어요. 어깨석. 지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기단, 탑신, 어깨석, 탑신, 어깨석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위에 이제 탑 두부가 있습니다. 탑 머리 부분이라고 그래요. 명칭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탑 두부, 탑 머리 부분. 한자로는 또 이렇게 씁니다. 상륜부라고도 그래요. 상륜부.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여기에 보시면은 한옥의 지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옥의 지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냐 어깨석이라고 합니다. 어깨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네모난 이 부분을 뭐냐면 탑신이라 탑신. 이 부분을 탑의 몸뚱아리다 해서 탑신이라 탑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있죠. 탑을 받치고 있는 이 부분을 뭐란다? 기단이란다. 그럼 우리가 1층, 2층, 3층 할 때 어떻게 나누냐라고 하는 거죠. 세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아, 이거 13층이네. 이렇게 세는 건 아니고요. 탑을 셀 때는 뭘 가지고 해야 된다? 탑 10만 가지고 셉니다. 탑 10만. 얘가 1층, 2층, 여기는 몇 층? 3층.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유적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셨을 때 뭐 친구들 아니면 조카들 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기혼자도 계시겠죠. 자식들이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뭐 사찰이라든가 근데 뭐 유원지라든가 갈 때 탑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친구나 뭐 애들 데려다 놓고 한번 얘기 좀 문화재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단이야. 야, 이거 기단이란다. 이거 어깨석이라고. 이거는 탑 투부다. 탑신이다. 몇 층 탑인 줄 아니? 그러면서 1층, 2층 탑신만 가지고 센단다. 그래서 1, 2, 3층이다. 이렇게 설명도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친구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데이트를 하러 가면 남녀간에서 데이트하면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았지? 그러면은 꼭 제 얘기도 하십시오. 제 얘기도 꼭 하시고, 공들임에 한국사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홍보 좀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탑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석탑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탑 있죠. 한자 부도라고 하는데, 팔각 원당형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진 좀 봐봐요, 교재.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이 있습니다. 그게 기출문제 마지막 째 보면은 기출문제에 나와 있어요. 이게 팔각 원당형 그러면은 삼각부하고요. 이거 이제 팔각으로 있죠. 이거 팔각이고요. 이거 둥근 기둥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맨 밑에도 어디에 있어요? 팔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각.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삼각부를 올 때면은 여기에 안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사리함이 있고요. 사리함이 있고 여기다가 사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골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리함. 그리고 이 앞에는 이 승려의 일대기를 써놨던 뭐가 있어요? 승탑이 있습니다. 승탑과 그 다음에 탑비, 승탑이 탑비죠. 탑비. 승탑과 탑비는 불교 선종과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유행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팔각 원당형의 승려의 무덤을 얘기합니다. 이를 승탑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승탑이 선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불교 선종에서 볼 부분인데요. 선종은 교과서적인 내용을 치중하지 않습니다. 경전에 치중하지 않고 선종의 교리는 한마디로 분립 문자입니다. 해석 한번 해보실까요?
문자에 기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자성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통한다. 뭐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이심전심. 또 불교의 염화미소라고 있습니다. 염화미소. 염화미소는 부처가 이 설법을 하고 있는데 말없이 부처 꽃을 하나 딱 들었습니다. 꽃을 들었어요. 그의 의미를 알고 웃었다. 그래서 염화미소라고 하는데 말도 안 했는데 또 꽃을 하나 들었더니 왜 들었는가라고 한 걸 서로 알아버린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이 필요 없어요. 이게 선종의 교리가 그래서 불림문자 이랬습니다. 불림문자 뭘 강조하죠? 참선 이거를 강조합니다. 참선하는 방법은 스승과 제자 간의 직접적인 그 염화미소처럼 또는 이심전심인 것 전심처럼 직접적으로 다이다이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거죠. 교과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선종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매시던 스승이 죽어버렸어요. 스님이 죽은 걸 뭐라고 그러죠? 별세했다고 그런가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사망했다고 그래요? 서거하셨다고 그런가? 스님이 죽었어.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열반에 들었다. 그러면 스님이 죽으면은 바로 날매장하지 않습니다. 화장을 합니다. 스님들 화장하는 장례 절차를 뭐라고 하죠? 다비식이라고 다비식. 다비를 하면은 뭐가 나오죠? 사리가 나옵니다. 그 사리를 모셔온 탑을 뭐라고 하죠? 승탑이라 한다. 그래서 선종이 유행했을 때는 특히 뭐가 많이 나온다? 승탑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승탑과 선종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에서 석탑과 승탑인데 이렇게 나와지고 탑의 재료는 거의 화강암입니다. 가장 단단한 돌이 화강암이에요. 아시죠? 5,000년 간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돌이 화강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다 한다면은 일본은 나무로 많이 만들어요. 목조 건축물이 많죠. 그래서 목탑의 나라. 인도나 중국은 뭐라고 그래요? 전탑의 나라라고 그래요. 전은 벽돌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탑의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탑의 나라 할 때 화강암으로 된 이런 석탑과 승탑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게 이 시간에 정리한 고분과 석탑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마지막 기출문제의 유형만 좀 봅시다. 문제를 풀게 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문제가 2016년 지방령 문제인데요. 이게 역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무덤 중에 주인공을 삼국시대 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이에요. 무령왕입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했냐면은 무령왕릉에 지석이 나옵니다. 그 무덤 주인공의 간단한 이력서를 지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무령왕과 왕비의 능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령왕이 있었던 시기에, 그러니까 무령왕제 때의 시기에 업적을 묻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2번은 이 불교 사상은 뭐냐? 이거는 2018년도 지방직 문제입니다. 이 불교 사상은 개인적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경향, 이게 선종입니다. 지방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이 선종과 풍수지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종이 유행했었을 때 나타난 문화재는 승탑입니다. 그래서 화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에서 그게 바로 앞장에 보시면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해가지고 상각부, 하각부에서 사진이 나와 있죠. 이게 팔각 원당형의 바로 승탑, 부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주로 이제 고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고분, 무덤하고요, 석탑과 승탑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6강 강의에서 마음을 짓고요, 7강 강의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